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해병대와 육군 특전사가 서로 대항군 훈련을 할 때 실제 발생했던 일화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특전사와 해병대 간에 다소 민감한 주제입니다만 역시나 30여 년 전 80년대에 이미 오래된 얘기니까 너무 까칠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병대와 특전사 간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충돌을 했다거나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훈련의 일환으로서 해병대와 특전사가 서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그런 훈련의 한 장면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80년대에 실제 참가했던 이 훈련의 명칭이 지금은 가물가물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독수리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육군 특전사가 포항 특정경비지역 안에 있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침투 공격하고 우리 해병대가 이를 방어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특전사가 월성 원자력 발전소 안으로 침투에 성공해서 빨간 딱지인지 노란 딱지인지 아무튼 그런 거를 발전소 내 주요 시설에 붙이면 거긴 폭파된 걸로 간주하고 그럼 특전사가 성공한 거다. 하지만 침투를 저지하고 특전사를 잡으면 해병대가 방어에 성공한 걸로 간주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기간은 대충 2박 3일인지 3박 4일이었는지 아무튼 별로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 특전사가 침투를 한다는 거지 얘들이 정확히 언제 침투할지는 우리 해병대는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훈련 시나리오에 의하면 그 기간에 북해군이 특전사 병력들이 공중에서 낙하산으로 침투할 것이다. 어디로? 원자력 발전소 외곽 지역으로. 만약에 얘들이 원자력 발전소 안으로 직접 낙하산 타고 들어가면요, 그건 반칙입니다. 반칙. 바로 실격패예요. 이런 거 잡아내라고 통제관, 심판관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심판관은요, 어디가 이겼다, 니네가 졌다, 이런 걸 판정하는 사람이고요. 통제관은 여러 임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두 부대가 쌈박질을 하는 걸 말린다? 그보다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통제관이잖아요. 통제관. 아무튼 침투하는 적을 잡으려고 지키고 있는 해병대는 발전소 안에는 못 들어가요. 우린 그냥 밖에서 안으로 침투하려는 적을 잡는 건데 걔들이 그냥 낙하산 타고 바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를 발전소 안에다가 배치를 하지 밖에서 산속에다 텐트 치고 밥 해먹게 해요. 짜고 치는 고수도. 즉 시나리오는 특전사 병력이 밖에서 발전소 외곽 담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다 이겁니다. 이 외곽 담장이라고 해서 발전소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발전소 핵심 시설로부터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냥 산에다가 쫙 담장을 쳐놓은 거예요. 엄청 멀어요. 두 부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썼던 훈련 같습니다. 출동 전에 상당기간 몇 날 며칠을 1대5만 지도 놓고 지형 분석을 하면서 적의 예상 접근로를 그려봤습니다. 이 정도 하고 나면 실제 가보지 않아도 그쪽 지형이 머릿속에 대충 들어오죠. 제가 보기엔 이래도 독도법은 좀 합니다. 아무튼 출동했습니다. 근데 딱 가니까 지도에서 본 거하고 실제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일단 제가 분석한 예상 접근로의 1번 드랍존 낙하지역이죠. 이게 거기는 개들이 낙하산 타고 못 내려올 것 같더라고요.
죄다 엄청 높은 철탑에다 고압선이에요. 원자력 발전소잖아요. 거기서 전기를 생산했으면 어디로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분석한 드랍존은 꽝이에요, 꽝. 그쪽으로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 걔들 위험해요. 아니 내가 특전사를 두고 그쪽으로는 점프 안 할 것 같아. 아무리 훈련을 실전같이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아유, 지상에서 한 100m쯤 되는 그 고압선에 걸려가지고 매달려 있으면 아유, 전기가 오나? 감전? 아무튼 그 산속에서 길도 없는데, 아니 길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거기까지 닿는 고가 사다리 차가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어쨌든 여기는 아니다. 전 현장에서 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적은 좀 더 먼 원거리 지역에서 낙하한 다음 육로로 접근할 것이다. 은밀하게. 근데요, 그 넓은 지역에다가 해병대 1계대대 500명을 쫙 깔아놔 봐요. 보이지도 않아요. 요놈들이 짱 박혀 있을 지역하고 들어올 접근로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결국 우린 지역을 좁혀야죠. 상향식, 하향식 들어보셨죠? 산 아래에서 정상을 향해 좌우 20m 간격을 유지하고 상향식 수색을 하다 보면 올라갈수록 좌우 간격은 점점 줄어들죠. 하지만 정상에서 아래로 양팔 간격으로 처음에 이제 벌려가지고 하향식 수색을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내려오고 나면 바로 옆에 있던 대원도 안 보이게 되잖아요. 점점 벌어지니까. 그래서 공격수 손흥민 하나만 남겨두고 전원 수비대요. 전부 골키퍼 앞에서 6탄으로 막는 작전을 쓰기로 했습니다. 들어오려면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지들이 안 오고 배겨요. 못 들어오면 지들이 지는 건데. 근데요, 골 때리는 건요, 그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곽 탐장, 이게 펜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펜스 맞아요. 밖에서 안쪽이 다 보여요. 그럼 안쪽에서도 밖을 다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아무튼 펜스 그 위에다가는 윤영철 조망을 쫙 이렇게 얹어놓은 거. 휴전선 철책이라고 얘기하면 간단하겠네. 이렇게 쉬운 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비슷해요. 근데 그 펜스 바깥쪽이요, 폭이 한 20m인지 30m인지 아무튼 상당히 넓은 폭으로 쫙 길게 펜스를 따라서 풀이고 나무고 죄다 싹 비워버렸어요. 그 전방 철책에서 그 불모지 작업하는 것처럼요. 그게 침투하는 적을 쉽게 발견하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산불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철책 밖으로 쫙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만 지키면 지들이 철책을 벤치로 끊고 들어가든 호미로 땅을 파고 기어 들어가는 간에 다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그냥 좌우 50m는 다 가봐요. 바로 잡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병력은 여기서 수비에 올인한 겁니다. 그리고 공격수 손흥민, 이걸 우리 소대가 맡은 거예요. 짱 박혀 있는 놈들은 분명히 야음을 틈타서 침투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간에 이때 잠을 자는지 아니면 밥을 먹는지 어쨌든 적은 은신처에 숨어 있을 것이다. 이걸 찾아다니는 거죠. 못 찾겠다 꾀꼬리가 아니라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따닥 쿵따. 제가 이제 손흥민이에요. 그런데 소대 선임하사가 자기한테 3명만 붙여주면 기필코 적의 위치를 찾아낼 테니까 단독 행동을 허락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야전 교범에서 방어 작전 간에 청운촌이 또는 철수 작전 간에 잔류분견되니 하는 것들은 들어봤어도 이건 처음 듣는 개념이었어요. 일단 응거하고 있는 적을 좀 더 쉽게, 좀 더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융통성, 유능한 소대장은 이런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날렵한 대원 3명과 같이 행동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대 본부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 소대는 다시 선임하사한테 3명을 붙여서
소대가 전진하는 수색 정찰로에서 벗어난 좌우의 적 은거 가능 지역에 대한 원포인트 수색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괜찮죠? 이 소대장 괜찮죠? 이놈이 이 정도면. 근데 뭐 맨날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사이드로 나가면 맨날 술 먹던데 이런 날도 술 먹었냐고요? 왜 이러세요? 자, 그렇게 개념 없는 소대장 아닙니다. 지금 특전사하고 자존심이 걸리는 한판 승부를 하는데 이건 거의 실전이에요. 보통 때 같으면 내가 돈 내놓고서 술 사오라고 하면 대원들이 좋아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술 사오라고 하면요, 대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걔들도 짜증내요. 걔들 진짜 해병대잖아요. 아니 소대장 이 자식이 해병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공수부대에서 보낸 간첩 아니야? 애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대원들이 죄다 혈안이에요. 혈안. 눈에 피가 맺혔다 이겁니다. 공수부대원 하나 잡으려고 M16 그 권총 손잡이에다가 이제 우리 짱박 해가지고 이렇게 담배 피잖아요. 그런 것도 자제해요. 진짜 애들이 그냥 막 실전이라고 생각하니까 눈에서 불이 나요. 물론 아까 눈에는 피가 난다고 그랬나? 어쨌든 그런데 거기서 소대장이라는 자식이 술타령 거래요? 우리 해병대 그렇지 않아요. 우린 먹을 이유가 있을 때만 그러는 거지 아무 때나 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채 5분이 되지도 않았는데 선임하사 팀은 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안 보여요. 원래 고참하사 소대 선임하사들이요, 소위 소대장하고 같이 있을 때는요 힘도 없고 뭐 발목 관절이 어떻다느니 뭐 비가 올라나 왜 무릎팍 신경통이 어쩌니 저쩌니 야 빨래 걷어라 뭐 그러다가도요 자기 팀 몇 명 데리고 나가면 날라다녀요. 아프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고참 소대원들은 선임하사 팀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진짜 람보 같아요. 근데 소대 선임하사가 우리 소대의 전방이 아닌 우측 골짜기로 들어가고 나서 잠시 후 그쪽에서는 돼지입니다.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소대장, 에이 개시야 씨발, 골짜기 왼쪽 막아 이 개시야 뭐 하고 있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우리 소대 선임하사가 떠드는 소리였어요. 일소대장한테 개새끼라고? 아니 선임하사가 골짜기 들어가더니만 뭐 독초를 산삼인 줄 알고 쳐드셨나? 머리가 어떻게 됐어? 그런데 선임하사의 그 고함에 바로 대답하는 목소리. 중대장님 배치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무슨 귀신 실하나 까먹는 소리야. 저 새끼 저거 521기 그름 아냐? 야, 지금 중대장님 배치 완료했다고 떠드는 저 새끼 저거 그놈 맞지? 소대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대원들도 죄다 이제 걔가 이제 521기 그놈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독초를 선임하사 혼자만 먹은 게 아니라 그놈도 먹었다는 거잖아요. 왜? 선임하사는 지가 중대장인 것처럼 소대장한테 욕을 하고 병은 지가 소대장인 것처럼 중대장을 부르고 그러잖아요. 아니 중대장하고 일소대장은 나보다 한참 후방에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또 이번에는 선임하사가 이소대장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소대장은 난데 난 순간적으로 내 중대장님 대답할 뻔했다니까요. 그런데만 야 이소대장 개셔야 기어서 와도 다 왔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씨발 내가 소대장이 아무리 공자님 같은 분이라고 해도 그렇지 소대장한테 개새끼가 뭐야 그게 할 소리예요? 그럼 이제부터 말 트자고? 그래 선임하사 그 형이 나보다 3살 많으니까 계급이고 지랄이고 그 민증 나이대로 하자고? 아이씨 진짜 지가 별동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내가 보내준 건데 그럼 지가 저 골짜기에 짱박혀가지고 지금 소대한테 쿠데타 일으킨 게요? 아유 씨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어쩐지 3명 끌고서 가는데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건 쿠데타가 확실해요. 아무튼 그 골짜기 안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래요. 먼저 소대 선임하사, 그 양반이 1소대장 뭐 2소대장 막 욕을 섞어가면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중대장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저도 처음에 중대장이 저 2소대장을 부른지 알았어요. 그렇게 선임하사가 소리를 치고 나면 바로 뭐 중대장님 배치 완료했습니다, 뭐 그런 대답이 나오고, 하여튼 주연은 소대 선임하사, 그리고 조연은 대원들 3명, 그 521기 그는 포함해서 아주 4명이서 아주 생쇼를 해요. 거기서 지들끼리 중대장, 소대장 다 헤쳐먹어요. 연극도 이런 연극이 없어요. 그런데 잠시 후 조용하더니만 바로 터지는 M16 공포탄의 소리.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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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실제 공포탄 소리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해병 대원들의 목소리. 빵이야! 빵이야! 땅땅땅! 요거는 입으로 내는 소리예요. 실제 공포탄 화약 소리가 아닙니다. 이때 공자님 같은 저 소대장은 비로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적을 발견했군. 이게 아무리 쏘이라고 그래도 여기서 무게를 잡아줘야 돼요. 여기는 딱 뭐 사단장처럼 행동을 하는 거지. 거기서 소대장이 막 촐랑촐랑 대봐야 채신머리 떨어지게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적을 발견했군. 소대 총은 선임하사 있는 데까지 선착순. 돌격 앞으로 전술 대응 유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저 총소리는요, 공수부대원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 그 막다른 끝이 이 경사가 한 7, 80도 그렇게 되는 급경사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도간에 든주예요. 거기는 특전사가 아니라 특전사 해리비가 와도 올라가다 보면 다 잡혀요. 밑에서 옥합발 잡으면 못 올라가요. 그냥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개처럼. 그 턱걸이 한 50개, 100개씩 하는 사람도 밑에서 사람 하나가 매달리면 그 턱걸이가 되나요? 아무튼 우리 소대 나머지 총원이 선임하사가 적을 발견한 그 위치에 도착을 하니까 그제 이 람보 소대 선임하사는 그 위치에다가 대원 서너 명을 남겨두고 골짜기 좌측 능선에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중대장님, 3소대장입니다. 이 개쉐이들 어디 있습니까? 아니시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가 중대장이라고 소리치더니만 이제 강등이 된다. 지가 3소대장이래요. 그러면서 그 능선 위에서 골짜기 안쪽으로 막 짱돌을 던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런 바위도 있어. 아니 내가 김일성이가 모래알로 인절미를 빚고 솔방울로 수리탄을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봤어도 진짜 짱돌로 수리탄을 삼았다는 얘기 내가 처음 듣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대부분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군썰 이주석의 구독자 중에는 주계병 출신들이 좀 많아요. 이 꼴통들은 해병대에서 반말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런 좀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이 상황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3명의 대원을 이끌고 별동대로서 적의 은거 예상 지역을 수색하던 소대 선임하사 팀에게 마침 골짜기에서 전투 식량을 먹던 특전사 한 개 팀이 발견된 겁니다. 적은 아직 자신들이 발견된 걸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4명, 저쪽은 12명, 1대3. 이거 다이다이 붙어도 우리가 질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바로 사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1대3으로 부족한 이 쪽수의 열세, 그건 극복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가리기 수류탄 던지고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 12명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먼저 발견한 쪽이 기습사격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실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실탄도 없어요. 기껏해야 공포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통제관이다, 심판관이다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 교전 규칙이라는 것도 있어서 사전에 철저히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교전 규칙은 잘 지켜지지 않아요. 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먼저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가 공포탄을 쏘고 뭐 비록 입으로 떠는 거였지만 땅이야 땅이야 땅땅땅 뭐 이렇게 했다는 건 실제 사격으로 간주해서 적이 사망한 걸로 그렇게 판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제관이다 심판관이다 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제 요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공포탄이든 아니면 입으로 소리를 낸 총소리든 간에 우린 사격을 했으니까 너구덜은 포위된 상태에서 총을 맞아 죽었어. 이렇게 우기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 측 주장이고요. 쟤들은 안 맞았다고 우겨요. 어느 놈이 공포탄 몇 발 소리 났다고 그래요. 우리 총 맞아서 죽었어요. 이렇게 인정을 합니까? 공수부대하고 해병대인데 실제로 총 맞아도 안 맞았다고 우길 놈들 아니에요. 두 놈들은.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공수부대가 우리한테 공포탄을 쐈다. 그러면 해병대는 아야 아프다 나 죽었다 그래요? 심판관이 있으면야 당신들이 전혀 엄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전술적인 행동을 하였는 바 저쪽에서 100발을 쐈으니까 12명 중에서 3명은 죽은 걸로 하고 2명은 부상당한 걸로 우리 그렇게 쇼부 칩시다. 뭐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그 심판이 그 난다긴다 하는 특전사 요원들을 따라와요? 그 사람들은 저 밑에서 퍼져가지고 지금 헬렐레 해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공포탄이라고 해도 6m인가 뭐 아무튼 일정 거리 안에선 그것도 사람을 향해서 그 쏘면 안 돼요. 그 M16 총구에다 그 아답터 그 빨간 거 그거 끼워도요 가까이서 공포탄 쏘면 화상 입어요. 맞아보지는 않았지만 그거 장난 아니에요. 아무튼 한쪽에서 우리가 쐈으니까 너그들은 죽었다. 이랬더만 상대는 뭔 소리요? 우리 안 맞았어. 그렇게 우게 되면 심판관도 없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주먹이 바로 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대 선임하사가 자기가 중대장인 것처럼 혼자 떠들면서 각 소대장들 다 불러대고 또 대원들은 지가 소대장인 것처럼 짝짝꿍 맞춰주고 그러니까 이 특전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일단 우린 들켰다. 뽀록 난 거죠. 그 다음 저 해병대 저 자식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총을 쐈다. 하지만 통제관, 심판관은 여기에 없다. 즉 여긴 무법지대다. 자, 빨리 결정하자. 법을 무시하고 안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튈래? 아니면 그냥 순순히 잡힐래? 만약에 여기서 특전사가 법을 무시하고 그냥 교전 규칙을 무시하고 그냥 튀어버리면 그게 쌩까는 거죠 이 자식들이. 그럼 우리 해병대도 법 뭐 교전 규칙이다 뭐다 그런 거 그냥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응? 바로 그냥 이 쌍방에 이제 무법지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수부대원들은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가 일개 중대 병력이다. 그러면 특전사 자기네도 일개 중대야. 근데 지네 중대는 꼴랑 뭐 12명이야. 차원이 다르잖아요. 해병대하고 공수부대는 같은 대위 지휘관이 같은 중대장 뭐 거기 팀장 뭐 우린 뭐 중대장 뭐 이렇게 보려도 어쨌든 정식 명칭은 중대장. 근데 같은 중대라도 촉수가 달라요. 10대 1. 머릿수만 놓고 보면 비교가 안 돼. 아무튼 유능하신 소대 선임하사의 연극이었습니다마는 특전사 입장에서는 자기들 12명이 해병대 1개 중대 한 120명 되는 그 병력한테 완전히 포위됐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여기서 도망을 치면 거의 10대 1의 백병전이 일어나죠. 여러분 한 10명한테 집단으로 맞아본 적 있어요? 난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그냥 총 맞고 죽는 게 낫지. 한 놈이 10대씩만 때려도 난 100대 맞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거기다가 골짜기 위쪽으로 단 튀질 못해요. 워낙 급경사에다가 소대선이 와서 한 명이 거기서 돌멩이 툭툭 심심하고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3소대 30명이 거기 있는 것처럼 얘들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아, 이 특전사 얘들 완전 패닉 아니에요? 이럴 때 패닉 상태 이런 말 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당시 우리 소대는 특전사 한 개 팀을 잡았어요. 당연히 소대 선임하다는 표창을 받았죠. 하지만 그 전이나 그 이후에 해병대 역시나 유능한 특전사의 능력 때문에 여러 번 원자력 발전사를 뭐 뚫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소대원 30명 중에서 유능한 한 명이 소대원 전체를 구할 뿐만 아니라 대대 500명도 명예롭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렵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고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전에서도 이런 고참들의 능력은 여지없이 발휘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아까 그 공포탄 몇 발을 쏘면서 워낙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탄피 몇 발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뭐 이 정도는 당연히 그냥 넘어가야죠. 12명을 몽졸이 잡았는데 그 탄피 몇 개 잃어버렸다고 사단장 표창을 취소하면 그게 말이 돼요. 해병대도 다 사람 사는 데인데. 하지만 공포탄 대신에 입으로 총을 쐈던 그 대원 중에서 그 막내가 이제 그렇게 했나 봐요. 고참들은 땅땅 따당 땅 외쳐대는데 이 자식이 선임들 이 총소리를 흉내내지 않고 지가 무슨 람보라도 되는 것처럼 드르륵 드르륵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했대요. 걔 그 부대 복귀해서 이게 맞은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선임들은 딱콩 딱콩 아니 반자동으로 쏘는데 이등병 자식이 자동으로 긁어? 넌 마 일기수단이 한 5,600발 되냐? 그러면서 맞았다고 하죠. 아니 씨발 입으로 쏘는 건데 드르륵 드르륵 뗐든 아니면 다다다다다다다 긁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뭐 다 입으로 떠드는 건데. 아무튼 자동 반자동을 잘못 선택하면 하늘 같은 선임한테 저 총알 좀 빌려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해병대 이등병은 람보가 아닙니다. 짬이 되면 자동으로 다 그냥 긁을 수 있으니까 이런 대항군 훈련에서는 함부로 드르륵 드르륵 도도도도도 이렇게 소리 내면 안 돼요. 그냥 따닥 따닥 고참들 하는 대로 따라하면 돼요. 오늘은 30여 년 전 해병대가 육군 특전사와 진검승부를 겨뤄서 이겼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병대가 항시 이겼던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부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까칠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전사와 해병대의 전투력은 북괴군을 상대로 했을 때 제대로 발휘되는 겁니다. 훈련은 이런 북괴군을 가정했을 뿐입니다. 80년대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비록 서로 쫓고 쫓겼던 사이였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국군, 그 중에서도 적진 깊숙이 해서 적에게 마지막 비수를 꽂는 그런 에이스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으로 해병대와 특전사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